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부동산 특성입니다. 27페이지. 자, 부동산 우리가 특성을 배울 텐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골치 아파지기 시작해요. 부동산에 특별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요 특성을 분류하는 것도 학자에 따라 방법은 좀 다르지만 거기 보니까 부동산의 특성 크게 무슨 특성과 무슨 특성을 나눴어요?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 무슨 특성 무슨 특성? 토지 특성과 건물 특성. 근데 여기 보십니다. 거기 뭐 개별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런 말 나오는데 그거 무시하시고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나눠줘요. 쉽게 말하면 토지와 인간이 결합하지 않았느냐 결합했느냐에 따라서 구별해요. 그럼 토지와 인간이 결합하지 않았다. 그럼 인간이 손 안 댄 거죠. 그럼 뭐만의 특성이야? 토지만의 특성이잖아. 요 토지만의 특성을 우리는 자연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토지만의 특성을 무슨 특성이라고 한다? 자연적 특성. 토지와 인간의 결합에서 생기는 걸 인문적 특성이라고 그래요. 요새 TV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연미인이 드물죠? 다 손댄 사람들 많잖아. 자, 여자 배우들뿐 아니라 남자들도 해야 안 해요? 해요. 양악수술 이런 거 다 합니다. 윤곽 뚜렷하게 하려고. 그래서 토지만의 특성을 무슨 특성이다? 자연적 특성. 생긴 대로 산다 무슨 미인? 자연미인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을 다른 말로 하면 물리적 특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부동산학교는 책을 읽다가 물리적이란 말이 나오면 자연적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토지와 인간의 결합된 특성을 무슨 특성? 인문적 특성입니다. 그러면 건물도 누가 져요? 인간이 짓죠. 그러니까 건물의 특성도 크게 보면 무슨 특성에 포함돼? 인문적 특성. 그래서 뭐 개별적이다 일반적이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둘로 나눠진다. 자, 첫 번째 무슨 특성? 자연적 특성. 자연적 특성은 뭐만의 특성? 토지만의 특성을 무슨 특성이라고 그래? 자연적 특성. 말 바꾸면 무슨 특성이라고도 한다? 물리적 특성. 토지와 인간의 결합된 특성은 인문적 특성입니다. 자, 그럼 시각을 먼저 배울 건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 토지가 있는데 토지의 위치 어떻게 돼 있어요? 자, 표현 좀 한번 해보세요. 토지의 위치 어떻게 돼 있어? 토지는 움직여요? 고정돼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부동산 특성 크게 몇 가지야? 두 가지. 그러니까 토지 자체 무슨 위치는?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어요. 무슨 위치는 고정돼 있다?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습니다. 근데 인간에 의해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런 위치는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인간들에 의해서 사회적, 행정적 위치 이런 위치들은 변해 안 변해? 이런 위치들은 변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부동산의 시각이 두 가지예요. 세 가지는 말도 안 해 제가. 부동산의 특성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 두 가지. 무슨 특성과 무슨 특성? 자연적 특성과 무슨 특성? 인문적 특성.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 뭐만의 특성? 토지만의 특성. 그러니까 표현할 때도 항상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 다시 한번 말에 한번 익혀보자고요. 말로 자기 자꾸만 돼야 돼. 자, 토지의 위치 어떻게 돼 있다?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다. 근데 인간에 의해서 무슨 위치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그럼 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는 걸 세 글자로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적 특성의 첫 번째 무슨 성? 부동성이라고 하는 거. 말로 한번 표현해 봅니다. 부동성은 뭐라고요? 무슨 위치가 고정돼 있다?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위도와 경도로 표시되는 지리적 위치는 절대 변해 안 변해? 절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자연적 특성은 절대적이고 불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28페이지. 28페이지 보니까 02 토지에 무슨 특성 나옵니까? 자연적 특성이라고 나오죠? 02 자연적 특성 나와요? 자, 자연적 밑에다 우리가 연습 삼아 쓰자고요. 물리적. 자연적 특성을 다른 말로 무슨 특성이라고도 한다? 물리적 특성이다. 본원적이라는 말은 뭐야? 본래부터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밑에 특성 밑에 한 줄 읽어볼까요? 시작. 자, 불변적이란 말의 밑줄. 불변적이란 말의 밑줄 치시고 밑에다 하나 더 쓰십니다. 절대적. 토지 자체의 특성인 자연적 특성은 절대적이고 불변적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특성이 바로 무슨 특성이다? 자연적 특성이.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무슨 성이 나옵니까? 이제 부동성 나오나요? 부동성 거기 뭐의 고정성이라고 돼 있어? 위치의 고정성. 근데 그 위치에다 동글뱅이 치고 위에다 세 글자 쓰십니다. 지리적. 우리 정확하게 하자고요. 책에서는 자연적 특성이니까 지리적이란 말을 생략해 놨을 뿐이야. 자, 다시 한번 부동성 저한테 표현해 보세요. 부동성은 뭐라고요?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가 바로 무슨 성? 부동성. 그냥 위치가 고정돼 있다 그러면 반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세요. 토지에, 여러분들 칠판 보세요. 토지의 무슨 위치는?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해 안 변해? 변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자연적 특성인 부동성을 표현할 땐 정확하게 입으로 자꾸만 뱉어야 돼. 자, 부동성은 뭐다?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부동성의 특징 두 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데 그 위치에다 동글뱅이 치시고 위치에다 동글뱅이 치고 위에다 세 글자 다시 쓰자고요. 무슨 위치? 지리적 위치. 그래서 다시 한번 부동성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지의 무슨 위치는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그럼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으니까 어떤 현상들이 생기느냐 그 파생 현상이 나오는데 1번 읽어보세요. 시작. 부동산과 동산을 구별하는 근거가 된다. 지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돼 있으니까 부동산이고 지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 뭐요? 동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에 동글뱅이. 중요한 것들 표시합니다. 2번에 보니까 2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지역이란 말의 세모. 그리고 밑에다 쓰세요. 시장.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은 전국 시장일까요? 지역 시장일까요? 자, 지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역별로 상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수도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은 요새 경기 별로 안 좋죠. 근데 충청도는 괜찮잖아. 세종시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충청, 부산, 대구, 광주, 목포 지역별로 다 같아 달라요. 왜? 무슨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전국 시장, 지역 시장, 지역 시장. 그럼 그 지역에 있는 물건을 살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분석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앞으로 부동산 학교를 공부하면서 지역이란 말이 들어가면 다 어디서 파생되는 거다? 부동성에서 파생되는 거예요. 지역별로 상황이 다 달라지는 건 뭐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효과요?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래요.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외부 효과. 자, 여러분들 토지는 여기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내 토지 옆으로 시청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땅값 올라가 내려가? 올라가요. 내 토지 옆으로 납골 땅이 들어오는데 땅값 올라가 내려가? 내려가. 왜? 지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좋다고 따라가고 싫다고 도망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에서 영향을 받아? 외부에서 영향 받아 안 받아? 받아. 그래서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동글뱅이. 4번 읽어보세요. 시작. 근데 이건 앞에서 벌써 배웠잖아요. 국지화라는 건 지리적으로 국한된다는 얘기야. 국지화된다, 지역화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부동산 시장은 전국 시장, 지역 시장. 지역 시장 왜? 지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역별로 시장이 나눠진다. 그게 바로 부분 시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걸 하나 할 겁니다. 동글뱅이 4번 밑에다가 자, 동글뱅이 4번 밑에다가 여러분들 자, 우리가 번호를 붙여서 기억하자고요. 자, 지역이란 말 앞에다 번호 1번. 위에 동글뱅이 2번에 지역이란 말 앞에다 번호 1번. 새로 번호 붙이는 거예요. 외부 효과 발생에다 번호 2번. 외부 효과 발생에다 번호 2번. 그 다음에 동글뱅이 4번 밑에다 동글뱅이 3번하고 하나 쓰세요. 4번 밑에다 동글뱅이 3번하고 하나 쓰십니다. 부동산 활동은 임장정보 활동이다. 자, 부동산 활동은 무슨 활동이다? 임장정보 활동이 된다.
자, 무슨 활동은요? 부동산 활동은 뭐요? 임장 정보 활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토지는 지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가 부동성이죠. 자, 여러분들. 부산에 있는 아파트나 토지를 살려고 그래. 그럼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살려면 내가 서울에 있으면서 부산에 있는 토지나 아파트 보내봐 안 되지? 택배 붙여봐 안 되잖아. 왜? 토지는 뭐가? 지리적으로 위치가 어떻게 해요?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럼 부산에 있는 부동산을 살려면 어디 가야 돼? 부산 가야죠. 그게 바로 임장이에요. 임장이라는 건 현장 가야 돼. 그래야만 뭐를 수집할 수 있어?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잖아요. 토지는 뭐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부동산 활동은 무슨 활동이다. 임장 정보 활동이 되는 거야. 임장이라는 건 현장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 세 개 기억하시자고요. 부동산에서는 요 세 개만 꼭 기억하시자. 부동산 시장은 전국 시장, 지역 시장. 지역 시장. 두 번째, 무슨 효과 발생? 외부 효과 발생. 세 번째, 부동산 활동은 임장 정보 활동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여기 보십니다. 자, 우리가 시각을 한번 읽혀볼 건데, 두 번째.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여기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소멸되나요? 안 되나요? 더 쉽게 제가 그림을 그리죠, 뭐. 자, 여기 토지가 있는데, 요 토지가 200제곱미터예요. 2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소멸이라는 거는 감가상각의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뭐 자동차 감가상각된다 이런 말 하잖아. 감가라는 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상각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감가상각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2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는데 한 10년 쓴다 해서 이만큼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 근데 비가 많이 오면 농지가 유실된단 말 하죠. 표면이 쓸려 나가잖아. 그럼 기능은 떨어져 안 떨어져? 또 내 토지 옆으로 납골 땅이 들어와도 땅값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그러니까 토지는 소멸이 되냐 안 되냐 그러면 뭐요? 물리적 양은 무슨 양은? 물리적인 양은 소멸되지 않아요. 물리적인 양은 소멸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죠? 농지가 유실됐더라도 토지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세 글자로 영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자연적 특성에서 영속성은 그냥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연적 특성에서 영속성이라는 건 토지는 무슨 양은? 물리적 양은 소멸되지 않는다. 또는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는 물리적 감가상각은 안 된다. 물리적 감가상각은 안 돼요. 근데 기능은 떨어져 안 떨어져? 기능적 감가상각, 기능적 소멸은 되고 경제적 감가상각도 돼 안 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속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해야 돼요. 그냥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지 말고 영속성은 뭐다? 무슨 양은? 물리적 양은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목 옆에다 쓰십니다. 제목 뒤에다가 뭐야? 쓰세요. 직접. 물리적 양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영속성이라는 건 토지의 무슨 양은? 물리적 양은 소멸되지 않는다가 바로 무슨 성? 영속성입니다. 물리적 양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냥 소멸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슨 양은? 물리적 양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특징 읽어보십니다. 시작. 토지는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소모나 마멸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말한다. 아셨습니까? 근데 소모와 마멸에 밑줄 치시고 소모와 마멸 밑줄 치시고 앞에다 쓰세요. 물리적 양은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책에는 자연적 특성 중 물리적 특성이라니까 물리적이라는 말이 다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 근데 개념 잡을 때는 우리가 같이 읽어야 개념이 잘 잡혀요. 자, 그거 놓아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영속성은 뭐다? 토지는 사용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물리적 양은 소모와 마멸이 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말한다. 이게 바로 무슨 성? 영속성입니다. 그러면 토지는 물리적 양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파생 현상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 1번 동글뱅이.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근데 앞에다 써야죠. 정확하게 하면 아까 기능적 경제적 감가상각은 되잖아.
그러니까 정확하게 앞에 뭐라고 써야 돼요? 물리적. 물리적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가 바로 무슨 성이에요? 영속성인 거예요. 자, 기능도 떨어지고 경제적 가치도 떨어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속성이라는 건 무슨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물리적 감가상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바로 무슨 성? 영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동글뱅이. 읽어보세요. 시작. 뭐하고 뭐요? 소유와 이용이 분리 가능하다. 그럼 소유와 이용이 분리 가능하다. 이건 뭔 뜻이냐? 저 좀 보실까요? 토지는 물리적 양이 소멸되지 않는다가 바로 무슨 성이야? 영속성. 그런데 여러분들 빵은 남 빌려줄 수 있어? 빵을 사서 케이크를 하나 사서 친구한테 야, 너 이거 한 3개월만 갖고 있다 나한테 다시 줘. 안 되잖아. 왜? 상하니까. 근데 토지는 무슨 양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물리적 양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뭐야? 남 빌려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는 소유권만 거래되어 이용권도 별도로 거래돼. 소유권만 거래되어 이용권도 거래돼. 이용권도 거래되잖아.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매매 시장만 있어요? 전세나 월세 시장도 있어. 전세나 월세 시장 있잖아요. 왜? 소멸되지 않으니까 남 빌려줬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가로 속에 요 이용권이 거래되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야? 임대차 시장이지. 그러니까 무슨 시장이 발달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소멸되는 건 남을 빌려줄 수가 없잖아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3번 동글뱅이. 3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소모를 전제로 한대요. 자, 토지는 물리적 양이 소멸되지 않는데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그러니까 물리적 양은 소멸돼야 안 돼. 안 되니까 뭐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져야 다시 만드는데 없어지질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표현해 보세요. 영속성은 뭐라고요? 물리적 양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다시 한번 무슨 양은? 물리적 양은 소멸되지 않는다. 물리적 양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걸 바로 무슨 성? 영속성. 세 개 기억하자. 자, 1번부터 읽어볼까요? 뭐? 물리적 감가상각이 배제된다. 자, 두 번째 뭐? 소유와 이용이 분리 가능하다. 그래서 무슨 시장 발달? 임대차 시장의 발달 근거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뭐?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다. 아셨습니까? 다음 주에 시험 볼 거니까 이거 외워오셔야 돼. 에? 우리 인문과정이라고 책가방만 갖고 왔다 갔다 하면 일찍 시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처음과 똑같은 마음으로 공부해야지. 시험 볼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공부할 건 뭐냐면 여러분들, 자,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토지가 있어요. 산이 있고 들판이 있고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토지는 생산할 수 있나요? 없나요? 토지는 생산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야? 시각이 둘로 나눠지잖아 우리가 여태 두 가지로 했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몇 가지로 구별해?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특성? 무슨 특성?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은 뭐만의 특성? 토지만의 특성. 인문적 특성은 토지와 인간의 결합된 특성. 그러니까 표현하는 게 특성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토지 자체를 놓고 표현하는 게 있고 토지와 인간의 관계에서 표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의 위치도. 자, 토지의 위치 어떻게 돼 있다? 그냥 고정돼 있다면 안 되지. 반쪽짜리 대답이지.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다. 토지 자체의 무슨 위치는?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뭐야?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해 안 변해? 변해. 어떤 토지가 지리적 위치는 절대 안 변해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전주가 뭐예요? 전라북도에 뭐 도청 수도지죠. 전주가 옛날에 6대 도시에 들어갔어요. 근데 전주가 지리적 위치는 지금이나 옛날이나 변한 거 있어 없어? 없어요. 근데 사회적 경제적 지위는 6대 도시 안에 들어 못 들어? 못 들어요. 아셨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몇 가지로 나누니까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 자, 입에 배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토지의 위치 어떻게 돼 있다?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다. 근데 인간에 의해서 무슨 위치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한다. 자, 두 번째. 토지는 소멸된다, 안 된다? 물리적 양은 소멸되지 않지만 기능적, 경제적 소멸은 됐죠? 자, 그러면 여기도 토지가 있는데 토지는 생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리적 양을 늘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왜? 지구의 크기를 늘릴 수는 없잖아.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자, 농지나 임지를 뭘로 조성할 수도 있고 택지로 조성할 수 있죠. 아, 농지 임지를 택지로 조성할 수 있잖아. 또 공유 수면을 바다를 메꿔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양은? 물리적 양은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생산할 수 없다. 물리적 양은 생산할 수 없다. 이걸 세 글자로 부증성이라고 그래요. 물리적 양은 증가시킬 수 없다. 근데 인간이 무슨 양은? 용도적인 양은 생산이 돼야 안 돼요? 용도적 양은 생산이 되잖아요. 자, 뭐를? 농지임지를 택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그럼 농지임지를 택지로 바꾸면 용도적으로 농지임지는 줄어들지만 뭐는 늘어나? 택지는 늘어나니까. 오케이? 자, 다시 한번. 토지는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중요한 거예요. 잠깐만 입으로 떠들어야 자기 거 돼요. 듣기만 해도 안 돼. 들으면 바로 나가, 안 나가? 수업 끝나고 이제 책을 딱 덮고 일어서는 순간 다 빠져나갔어요. 자꾸만 이 머릿속에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 말하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하기가. 내가 오늘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들 뭐야? 맨날 생산이라는 의미만 갖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생산이라는 건 공급의 의미도 되거든. 자, 그럼 여러분들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자, 토지는 공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한번 해봐. 말을 바꿨어, 제가. 토지는 공급이 돼, 안 돼? 그렇죠. 무슨 공급은? 물리적 공급은 안 돼. 당연히 물리적 공급은 안 되죠. 근데 무슨 공급은 가능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무슨 공급은 안 되지만?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무슨 공급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해. 아셨습니까? 근데 용도적 공급은 없는 걸 새로 만들어 있는 걸 바꿔. 그러니까 이 용도적이란 말을 다른 말로 경제적 공급이라고도 해요. 왜? 바꿀 때 경제적 가치가 높아지는 쪽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높아지는 쪽으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증성이라는 것은 토지는 생산이 된다, 안 된다? 물리적 양은 뭐요? 생산할 수 없다. 물리적 양은 생산할 수 없대요. 그게 바로 부증성이에요. 그냥 생산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아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왔다. 부증성의 파생 특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토지는 물리적 용도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OX. X죠. 무슨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무슨 공급은 가능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아셨습니까? 그러면 말을 또 바꿔서 물어보는 거는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해야죠. 공급하기 위해서는 생산해야 되잖아.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자,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법칙? 생산비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생산비 법칙. 여러분들, 생산비 법칙이 어려운 게 아니야. 비용을 투입해서 생산할 수 있다는 게 생산비 법칙이야. 말 그대로.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이제 배운 게 물리적, 용도적이야. 이제 계속 물리적, 용도적만 하는 거. 그렇게도 틀린 표현 아니야. 그건 맞는 거야. 그런데 맨날 물리적, 용도적이란 말만 하면 지겹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쓰기도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안 돼요. 원칙적으로 토지는 비용을 투입해서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근데 예외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있어, 없어? 예외적으로 생산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조성지 매립지 같은 거는. 예외적으로 생산되는 것들도 있어, 없어?
비용을 많이 들으면 농짐지를 택지로 많이 조성할 수 있죠? 공유 수면을 매립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다. 자, 다시 한번 부증성은 뭐라고요? 저한테 표현해 보세요. 부증성은 뭐다? 물리적 양은 생산할 수가 없다. 그게 바로 무슨 성? 부증성. 자, 그러면 그 밑에 부증성 제목 옆에다 쓰세요. 빈 공간에다 부증성 제목 옆에다. 무슨 양은? 물리적 양은 생산이 불가능하다. 이게 바로 무슨 성? 부증성이. 자, 그럼 밑에 특징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게 바로 무슨 성? 부증성. 그럼 토지의 물리적 양은 생산할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파생현상 나오죠? 파생현상의 1번 동글뱅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데 정확하게 하면 앞에다 뭘 써야 돼? 원칙적으로. 자, 그래서 그 원칙적이란 말을 놓아서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되나요? 안 되나요? 토지에는 원칙적으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장 뒤에다 화살표 찍고 동글뱅이 1번 문장 뒤에다가 화살표 찍고 예외 땡땡 쓰세요. 조성지 매립지. 그러니까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부증성이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어 없어? 있잖아. 뭐하고 뭐는? 조성지와 매립지. 자, 2번 동글뱅이. 몇 번 동글뱅이요? 2번 동글뱅이. 자, 2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은 절대 불변. 경제적 공급은 가능. 자, 이거 우리가 벌써 공부했잖아요.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에이, 또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지. 자,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 물리적 공급은 되지 않지만 무슨 공급은 가능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해. 우리 경제적 공급에 따른 말로 뭐야? 용도적 공급이잖아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4번 동글뱅이. 그 다음에 5번 동글뱅이. 그럼 4번이 뭐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실까요? 자,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여기 보세요. 무슨 공급은 안 돼?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무슨 공급은 가능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한데 용도적 공급은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야? 있는 걸 바꾸는 거야? 있는 걸 바꾸는 거죠. 있는 걸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공급에 한계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얘기하면 요 둘을 합쳐서 얘기하면 공급의 유한성이지. 무슨 공급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무슨 공급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무슨 공급은 가능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죠. 근데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용도적 공급은 없는 걸 새로 만든 거야? 있는 걸 바꾸는 거야? 있는 걸 바꾸니까 한계가 있지. 그래서 동글뱅이 2번에다 뒤에다 화살표 찍고 공급의 유한성. 무슨 공급은 절대 불가고 물리적 공급은 절대 불가지만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잖아요. 근데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없는 걸 새로 만들어 있는 걸 바꿔. 있는 걸 바꾸니까 한계가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다 뭐예요? 뭐의 유한성? 공급의 유한성. 그럼 공급의 유한성 밑에다 쓰십니다. 토지 부족 문제. 뭐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해요. 공급이 유한하니까 토지가 뭐가 부족해? 토지가 뭐예요? 부족하죠. 그럼 여러분들 토지가 부족하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토지가 부족하니까 토지 위에다가 건물을 옆으로 이렇게 질까요? 아니면 이렇게 높게 질까요? 어떻게 질까? 높게 짓죠. 이런 걸 우리가 집약적 토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거기서 다른 말 다 필요 없고 집약적 이용에다 밑줄 치시고.
자, 지배학적, 토지가 부족하니까 지배학적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논리적으로 가보자고. 토지가 왜 부족해? 공급이 유한하니까. 왜 공급이 유한해? 무슨 공급이 안 되니까? 물리적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배학적 이용이라는 거는 뭐예요?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지배학적 이용 밑에다 쓰십니다. 건물의 고층화. 건물의 무슨 화? 고층화. 농촌보다 도시에는 토지가 더욱더 부족하지. 그러니까 건물을 낮게 해줘, 높게 해줘. 그래서 이 건물의 고층화가 바로 이렇게 건물을 높게 이용하는 걸 무슨 적 이용이라고 한다? 집약적 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동글뱅이. 5번 동글뱅이 치고 5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거기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토지가 부족해. 그러니까 건물도 높게 짓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 토지 공개념은 뭐냐? 토지가 부족해. 토지가 부족하니까 뭐예요?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 전체 이익이 우선이다. 전체 이익이 우선이다. 그게 바로 뭐예요? 토지 공개념입니다. 토지 공개념은 쉽게 얘기하면 공익 우선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밑에다가. 뭐 우선? 공익 우선. 자, 그럼 우리가 부증성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부증성은 뭐라고요? 물리적 양은 생산할 수 없다. 그럼 부증성에서 공부했던 거 우리 첫 번째 번호 붙여보면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원칙적으로는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어 없어? 있어. 뭐하고 뭐? 조성지와 매립지. 자, 두 번째. 토지는 공급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무슨 공급은? 용도적, 즉 말을 바꾸면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적 토지 이용? 예? 집약적 토지 이용. 아셨습니까? 집약적 토지 이용이라는 건 토지가 부족하니까 건물을 높게 짓는 거야, 낮게 짓는 거야? 높게 짓는 거. 그래서 집약적 이용을 가장 쉽게 생각하면 건물의 고층화. 다 토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예요? 토지 공개념 도입. 부족하니까 전체 이익이 우선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부증성에서 파생되는 중요한 것들입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하나 또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네 번째 배울 건 뭐냐, 여러분들 여기 토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무슨 지역이에요. 여기가 무슨 지역인데 토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일한 토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일한 토지 있어? 없어? 아, 저 또 합창합니다. 없다고. 부동산의 특성 몇 가지라 그랬어? 두 가지. 바로 거짓말 만들어 드릴게. 자, 물리적 측면에서는 하나하나의 위치가 다 같아요? 달라요? 하나하나의 위치가 개별 위치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물리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게 있어? 없어? 동일한 게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만약에 농지지역이라고 하면 여기가 무슨 지역? 농지지역. 그럼 여기서 농사 못 지면 여기서 농사 지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뭐야? 무슨 측면에서는? 용도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게 있어 없어? 있어요. O형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요? 부동산의 특성은 몇 가지라 그랬어?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무슨 특성? 무슨 특성?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자연적 특성은 무슨 특성이야? 토지 자체만의 특성이고 인문적 특성은 토지와 인가. 그러니까 항상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자, 이 그림을 보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일한 토지 있다, 없다? 물리적 측면에서는 동일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동일하지 않으니까 대체할 수 있어, 없어? 대체할 수 없죠. 이걸 갖다 세 글자로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성? 개별성. 그래서 거기 네 번째 보니까 무슨 성이 나옵니까? 개별성이라고 나와요. 네 번째. 근데 개별성 뒤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뒤에다 정확하게 씁니다. 물리적 측면의 비대체성. 개별성은 무슨 측면에?
물리적 측면의 비대체성.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엄격한 의미에서 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개별성을 저한테 표현해 보세요. 개별성은 뭐라고요? 물리적 측면의 비대체성. 따라서 밑에 특징 읽어보십니다. 시작. 자, 이게 바로 무슨 성이다? 개별성. 그럼 밑에 파생현상 보면 1번 동글뱅이. 1번 동글뱅이 치고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 개별성에서 꼭 아셔야 될 거는 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면. 자, 일가의 법칙. 여러분들 똑같은 100제곱미터의 토지라도 개별 위치별로 가격이 다 같아 달라. 다르죠. 근데 소주는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구나 다 같잖아. 그래 안 그래요? 원래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잖아. 근데 똑같은 토지라도 똑같은 32평의 아파트라도 개별 위치별로 가격이 다 같아 달라. 그러니까 무슨 법칙이? 일가의 법칙이 성립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셨습니까?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 개별성에서는. 나머지는 시간 지나면 다 알아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적 특성 몇 개 배웠습니까? 번호 4번까지 갔어. 자, 자연적 특성 몇 개 배웠어? 4개 배웠죠? 자, 첫 번째, 부동성이 뭔지 저한테 말로 표현해 보세요. 부동성은 뭐다? 토지의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다. 두 번째 배운 게 영속성이에요. 영속성은 뭐다? 물리적 양은 소멸되지 않는다. 자, 세 번째 배운 게 부증성이에요. 부증성은 뭐다? 물리적 양은 생산할 수가 없다. 네 번째 배운 게 개별성이에요. 개별성은 뭐야? 물리적 측면의 비대체성.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뒤로 넘겨보세요.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인접성. 인접성 X. X. 현대 부동산학에서는 인접성을 독립된 특성으로 안 따져요. 여러분들 인접한 데서 영향을 받는다는 건 지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인접한 데서 영향받죠? 그래서 인접성은 부동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배울 필요 없어요. 내버려 두지 그래서. 아까 외부 효과 부동성에서 배웠잖아.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03 토지의 무슨 특성? 인문적 특성. 밑에 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자, 가변적이다 밑줄. 가변적이다 밑줄 치시고 쓰세요. 상대적. 그러니까 토지 자체인 자연적 특성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라서 절대적 불변적이지만 인문적 특성은 뭐라고요?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거야. 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보면 토지의 위치 어떻게 돼 있어요? 토지 위치 어떻게 돼 있어? 지리적 위치는 절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근데 인간에서 상대적으로 무슨 위치는?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해 안 변해? 변하잖아요. 그래서 인문적 특성에서 여러분들 보면 큰 가로 3번 제목이 뭐야? 위치의 가변성.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오케이. 그 다음에 큰 가로 2번. 두에다 쓰십니다. 규모의 변경 가능성. 뭐의 변경 가능성이요? 규모의 변경 가능성. 여러분들 토지 스스로가 합치고 나눠져요? 인간이 합치고 나눠? 여러분들 똑같은 주거지도 저 좀 보세요. 여러분들 똑같은 주거지도 단독주택 질 때, 연립주택 질 때, 아파트 질 때 크면 짜게고 작으면 합쳐야죠. 누가? 인간이. 그러니까 뭐요? 분할 병합의 가능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다? 규모의 변경 가능성이. 뭐의 변경 가능성? 규모의 변경 가능성. 자, 그 다음에 큰 가로 1번 동글뱅이. 인문적 특성에서 큰 가로 1번 동글뱅이. 뭐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 용도 세모. 용도 세모 치고 그 밑에 세 글자 쓰십니다. 쓰임새. 뭐 용도란 말 자체도 쉬운 말이지만 자, 뭐의 다양성이요?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이야. 자, 용도의 다양성인데 토지의 쓰임새는 하나야 여러 개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농지로만 쓰는 거 아니지? 농지로 썼다 택지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아까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무슨 공급은 가능하다고 그랬어?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쓰임새가 하나야 여러 개야. 여러 개면 어떤 걸로 써야 돼? 가장 좋은 걸로 써야죠. 자,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했죠? 자, 남자친구가 나는 너를 최고로 사랑해. 이게 정말이야 가짜야? 남자친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아저씨가 난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네.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야. 마음속에 여자가 여러 명이니까 그 중에서 최고로 사랑한다는 거지. 아니,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속에 뭐예요? 여자가 한 명밖에 없으면 최고로 사랑해가 어디서 그냥 사랑해지. 근데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최고로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자, 그럼 더 쉽게. 자, 여러분들 마음은 남자가 넓어, 여자가 넓어? 뭐 여자가 넓어. 남자가 넓어요. 여자는 뭐야? 마음이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남편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 한 남자에 대한 마음으로. 그럼 웬만한 외부적 침입에서는 침입이 안 돼, 이게. 근데 문제는 침입이 되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 침입이 되면 기존 마음은 다 없어져. 사랑을 두 개를 담질 않아요, 여자는. 되게. 그러니까 마음이 작아. 근데 남자는 뭐야? 누가 자기 좋아한다 그러면 그저 다 받아들여. 그러니까 남자는 마음이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최고로 사랑한다 그러지. 여자들은 남자한테 최고로 사랑한다는 말 안 써. 그냥 사랑한다 그러지. 근데 남자들은 최고로 사랑한다 그래. 왜? 한 명이니까 여러 명이니까. 여러 명이니까. 똑같은 거예요. 토지의 쓰임새도 하나야 여러 개야. 그러니까 남자친구 없다니까 이 다음에 생기면 나는 당신을 최고로 사랑해. 나는 너를 최고로 좋아해. 그러면 일단 잘라버려. 이 새끼 바람둥이구나 이거. 금세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밑에 두 줄 읽어볼까요? 시작. 자, 거기 최유효 이용의 밑줄. 최유효 이용의 밑줄 치시고 밑에다 쓰십니다. 판단 근거. 자, 토지의 쓰임새는 하나다 여러 개다. 여러 개. 그게 바로 뭐야? 용도의 다양성이죠. 용도가 다양하니까 무슨 이용의 판단 근거다. 최유효 이용의 판단 근거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문적 특성은 내용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당장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무슨 특성은 중요해? 자연적 특성을 우리가 앞에다 번호 붙이면서 했었죠? 그거는 꼭 숙지를 하고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우리 부동산의 특성은 크게 몇 가지로 구별하기 때문에 두 가지로 구별하니까 표현하는 방법도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래서 한 번씩 그것만 연습하고 오늘 끝낼 겁니다. 자, 여러분들 토지의 위치 어떻게 돼 있나요?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변하죠. 그럼 우리 부동성이라고 하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다? 부동성은 뭐다?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다. 그럼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돼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은 전국 시장, 지역 시장. 지역 시장. 또 무슨 효과 발생한다? 외부 효과 발생. 좋든 싫든 외부에서 영향받죠? 자, 세 번째, 모든 부동산 활동은 임장 정보 활동. 토지가 지리적으로 위치가 고정됐으면 누가 가야 돼? 인간이 가야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토지는 소멸됩니까? 안 됩니까? 물리적 양은 소멸되지 않지만 기능적, 경제적 소멸은 되죠. 그럼 우리가 영속성이라는 건 뭐를 영속성이라고 했어요? 물리적 양은 소멸되지 않는다. 그럼 토지가 물리적 양은 소멸되지 않으니까 자, 토지는 감가상각 돼요, 안 돼요? 물리적 감가상각은 되지 않는다. 또 써도 물리적 양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뭐와 뭐가 분리 가능해? 소유와 이용이 분리 가능하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는 소유권만 거래되어 이용권도 거래돼. 그래서 무슨 시장이 발달한다?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또 세 번째, 물리적 양이 소멸되지 않으니까 뭐를 전제로 하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부증성입니다. 자, 토지는 생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물리적 양은 생산할 수 없지만 용도적 양은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물어봤던 게 부증성이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 보세요. 부증성은 뭐다? 물리적 양은 생산할 수 없다. 그게 바로 무슨 성? 부증성이. 그러면 자, 토지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적용할 수가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있죠? 뭐? 조성지, 매립지. 자, 두 번째, 토지 공급 돼야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된다. 그게 부증성이죠. 근데 인간에 의해서 무슨 공급은 가능해? 용도적,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잖아. 근데 용도적 공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건 없는 걸 새로 만드는 거야? 있는 걸 바꾸는 거야? 있는 걸 바꾸니까 공급의 무슨 성? 유한성. 공급이 유한하니까 토지가 남아 부족해? 부족해. 그럼 토지를 많이 이용해? 노동과 자본을 많이 이용해? 노동과 자본을 많이 이용해서 건물 높게 짓죠? 그런 건 무슨 적 이용? 집약적 이용. 집약적 이용을 쉽게 얘기하면 뭐야? 건물의 고층화. 또 토지가 부족하니까 개인의 이익이 먼저야? 전체 이익이 먼저야? 전체 이익이. 그래서 무슨 개념? 토지 공개념 도입. 오케이? 그다음에 개별성은 표현할 줄만 아시면 돼요. 개별성은. 자, 개별성을 저한테 표현해 보세요. 개별성은 뭐다? 생각해 보세요. 컨닝을 하시든가 제가 기다릴게. 자, 다시 한번 개별성은 뭐다? 물리적 측면의 비대체성. 물리적으로 동일한 위치의 토지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물리적으로 동일한 토지는 없다. 그래서 무슨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오늘 한 걸 다음으로 미루시면 안 됩니다. 꼭 집에 가서 복습하셔야 돼. 동영상 강의가 아마 이번 주는 안 될 거야.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는 제가 우리 지금 입문서에 우리가 표시하면서 공부한 거 있죠? 필기한 것들 꼭 집에 가서 복습 좀 하세요.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입으로 떠들어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은 이제 첫날이라서 우리가 3시간만 딱 강의를 한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매주 이제 전주에 공부한 거 우리가 프린트로 또는 그냥 복습을 1시간 정도씩 할 거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경제는 들어가요. 어려워요, 이거. 근데 어려운 걸 자꾸만 뒤로 미루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는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습은. 뭐래도 꼭 하자. 복습. 오늘은 복습할 거 별로 없네. 별로 없으니까 완전히 자기 걸로 입으로 배서 나오세요. 다음 주에 오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